제가 올 1월 달에 태국에서 그 에코페미니즘과 관련해서 국제대회에서 발표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경연대에서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에코페미니즘하고 생태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제 불교가 가진 이상하고 유사한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경연대에서 발표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이제 좀 불교와 연결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달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8월로 바뀌어가지고 연락을 또 일주일도 차 안 되게 연락을 받고 하루 만에 자료를 써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그때 발표했던 자료를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때 연구노니까 한글로 좀 바꿔서 하고 이게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불교하고 연결을 못해서 아까 표지 부분에만 부처님 사진을 좀 넣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은 현재 경주에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교양교육원 중심으로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고 관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개발 그런 쪽으로 하면서 뭐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계도시라든지 뭐 예술문화 이런 쪽으로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때 발표했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 불교입니다. 네, 동국대 간 것도 그렇고 네, 원래 불교고 저희 집안도 전부 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발표하는 주제 자체가 에코페미니즘인데 이게 지구 환경을 살리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페미니즘적 지구라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 요즘 하는 마야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인류 역사에서 여성이 남성 중심의 역사 이전에 모계사회가 있었거든요. 신석기 시대는 모계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계사회에서는 여성이 더 중심이었어요. 근데 여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었고 정복이라는 게 아니라 서로 공생해서 잘 사는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승자 중심의 남성 중심의 사회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남성 중심 사회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전통의 뭐 절이나 천안당이나 뭐 산신당 이런 데 보면 여신들이 있거든요. 세계 각국의 여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나 뭐 이런 나라들도 여신 문화가 발달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서로 공생해서 평화롭게 살자는 여신 문화가 있었는데 이것을 살려내자는 전통이 마야 페스티벌입니다. 인도는 다신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남성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신도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여성신하고 비슷하신 분이 여러분도 잘 알아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이 간세보살님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여성들을 이렇게 평화와 공존의 문화를 하고 있는 여성 문화를 하는 마야 페스티벌 같이 이전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로 되돌아가자는 게 에코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정식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게 뭐냐면 오늘날 기후위기가 심각하잖아요. 천재지변도 심각하고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 환경의 오염에 따라서 나타난 하나의 질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기후라는 부분이 왜 이렇게 자연이 침해됐느냐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자체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거, 자연을 재생산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의 존재가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간다는 거죠. 인류에서. 그런 어떤 자본주의 자체의 상장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늘날에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데 그
에코페미니즘이고 뭐 우리 환경연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주의 논리를 반대하는 논리 중에서 자, 생태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 민주주의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게 제 연구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다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도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생태형, 그러니까 자연을 살리는 운동을 접목한 인권운동이라서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자각과 실천이 접목된 사상. 그동안 사상은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 에코페미니즘은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자연의 모든 것을 살려야 한다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자각과 실천 운동이 포함된 것이 에코페미니즘이고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남성을 지켜 이런 게 아니라 여성들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자연을 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경을 살려 나가겠다는 운동이 에코페미니즘 운동이고 그래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생태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서 생물학적, 문화적 다양성 및 상호 연관성 이런 가치를 지켜나고자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만이 우세한 멸종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다양하게 살고 있고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비 효과죠. 우리가 동식물을 자연이 함께하게 되면 당연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폐수를 하면 바다에 물고기들이 다 하고 그럼 우리는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오염된 걸 먹고 제일 먼저 이 바다가 함께하게 되면 또 소금이 오염되기 때문에 갑자기 소금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모든 곳이 나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는 무조건 발전하려고 하고 자연을 침투하려 하는 이런 성장주의에 대응한 에코페미니즘이 갖는 역할과 적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연구 주제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평등하잖아요.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내 부모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 나와요. 개천에서 용난다. 요즘 개천에서 용 못 나요. 제가 학교 생활에서 좀 하다 보면 이전에는 집이 좀 가난하거나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아이일수록 집 좀 잘 살아요. 어머니의 열심히 뒷바라지가 없으면 이 학교에서도 잘 성장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데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내가 이 같은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삼성에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어느 정도 전세라도 보여주면 내가 평생 좀 살아가기 좀 수월한데 내가 대학교 때부터 학비를 부모님이 내가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기부금을 받고 학교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빌려가면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그게 대출하고 이러다 보면 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이미 이제 성장이 완료된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이 이제 커진 사회에서는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태의 민주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 것이 우리의 탓인데 우리의 우리 다음 세대들도 좀 아름다운 지구 환경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도 좀 잘 아름다운 지구 환경, 오염되지 않은 지구 환경에 살아가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생태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이 자연에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찾게 해주겠다는 게 생태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생태민주주의는 지구의 어떤 생물 물리적인 한계를 중시하고
생태가 이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학자들인데 호주의 에리얼 살레라는 여성 학자인데요. 유명한 우리의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하고 생태 민주주의나 에코페미니즘의 경제 논리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면 이 논리는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는 높은 가치야. 내가 최고예요. 그리고 이 경제의 중심은 남성이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가치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노동자가 중요한 거예요. 힘없는 노동자보다는. 그 다음에 자원들 중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생산 가능한 거, 무제한적 소비를 강조한다면 에코페미니즘이나 생태민주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우리 기존에 놓고 있는 가치보다는 우리가 함께 사는 걸 중요시하고 여기에서 여성의 노동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강의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강대국 논리가 자급자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리고 너무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신체. 그 다음에 우리가 병자나 노약자나 뭐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젊은 노동자들 있잖아요. 청년 노동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야생의 자연 그 다음에 자족하는 삶을 또 중요한 경제 논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에코페미니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에서 안 찾도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에리얼 살레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경제의 세 가지 구도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영문으로 됐는데 제가 한글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요. 여기서 동그랗게 보시면 여기에 이 A라는 구역이 뭐냐면 무임금 노동이에요. 여성 노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임금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구역은 국가가 보호하는 경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계적인 어떤 강화된 경제협력.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경제협력에서는 여성이 집에서 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안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인연 노동을 차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자본주의 성장 논리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무보수 경제가 있었다. 무보수 경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밥 해주고 남편과 가족들에서 봉사하는 부분에 돈을 안 받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과 자신과 가족을 위한 무임금 노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 활동이라든지 우리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내 상호부조와 협력활동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런 거에서는 보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또 보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국가가 보호하는 경제가 뭐냐면 잘 알다시피 식품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서비스나 행정이나 보건, 학교, 문화 이런 활동 등에는 국가가 굉장히 이제 보호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족쇄 채워진 경제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국가가 일정 정도 수출하고 막 경쟁을 위해서 대규모 생산을 해가지고 세계 시장의 원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미국의 역할을 받고 보호무역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뭐 미국이 농수산물 수출 개방시키라고 막 이야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급자족에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특히 석유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 굉장히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경제들은 우리의 또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강대국의 논리라든지 힘 있는 자의 논리에 영향을 받는 경제, 이 세 가지 경제 영역을 3단 경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여성
페미니즘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반다나 시바라는 이 여성분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인도 여성 학자 중에 한 분이고요. 환경연대 활동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식품주권 운동자이기도 하고 또 환경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바른세계화, 그러니까 자본주의 성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바른세계화의 작가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분인데 이분은 지금 일본의 인도인들이 전통 의상 핫사띠라고 하는 전통 수공예로 만든 옷을 평생을 자기도 이렇게 수공예 만든 옷을 입고 그 친환경, 삶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앞장서서 지구를 살려내는 운동, 그리고 이제 지구를 또 이렇게 재생시키는 운동, 이런 운동을 하는 분의 이제 하나라고 이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이 환경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 사실은 알고 보면요 과학자예요. 그 환경 운동가지만 공부를 과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가서 이제 과학에 대한 공부도 하고 물리도 공부하면서 이 환경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면서 이 철저하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에서 그냥 이건 안 돼, 환경 파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찾아내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말씀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가지고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반다나 시바의 활동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질문도 받으니까 좀 제가 30분에 마치고 질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녹색운동이 있었어요. 우리 농촌 가면요, 이게 시야 북쪽 개발, 비료, 농작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옥수수 품종, 벼 품종 개발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는 농사 지은 분들이 매일 하는 게 뭐냐면 땅에다가 비료를 넣고 비료를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품종 개발을 하는 이 녹색혁명이 실제로는 이 자연을 파괴하고 농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지구를 더 이렇게 지구 환경을 파괴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인도의 농민들을 오히려 발전된 게 아니라 더 이제 침체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녹색운동으로 이래가지고 생산량이 엄청 잘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거 자세요. 통일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이천살 막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통일미는 학교에 급식 같은 데 가면 먹고 나도 별로 배도 안 부르고요. 맛도 없어요. 근데 이천살은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품종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품종 개발하고 과학하는 녹색혁명이 진짜 중요한데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우리 우장춘 박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느냐면 사실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민족 반역자 중에 한 분의 아들이에요. 우범선 씨라고. 우범선 씨가 누구냐면 옛날에 명성황후를 시위하는 일본이 이제 궁예에 쳐들어갈 때 수비대장을 맡은 사람이 우범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닌자가 10명이 자객이 이제 봤을 때 명성황후가 시녀들하고 궁녀들하고 전부 다 신녀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문을 열어주는 그걸 해가지고 당시 한 우리나라 지금 같이 한 70억 정도의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대요. 그런데 이제 닌자가 딱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궁녀복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명성황후인지 모르겠는데 다 죽여버린 거야. 누군지 모르는데 다 죽였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우범선 씨를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우범선 씨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제 감정이 옛날 얘기는 그러면서
찾아서 명성 나오니까 여기가 중전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놓고 일본 유자들 떠나니까 이제 무슨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여들이나 그 중전 그 명성나오를 한데 모아가지고 불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시시도 모르면서 하죠. 그래서 우범선은 이제 겁이 나니까 당장 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그 우장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독립군투사에 각 누구랑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각 뭐라는 분이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 자, 일본까지 건너가가지고 이 우범선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우범선이 겁이 나니까 낮에는 항상 나가질 않는데 밤에만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나도 일본을 자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범선을 술을 한잔하면서 우범선을 목을 칼을 죽여요. 그래서 아까 일본에 이제 체포를 되면서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안에 드는 사람이 가다가 밖에서 막 시끄럽고 하니까 막 경찰도 그러니까 놀라서 밖에 나오니까 딱 자기 남편의 시체가 목에 이제 피를 난장이 하니까 그 죽였던 그 사람이 그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은 절대로 한국인으로 조선인 친구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장춘 박사는 자기 부모도 모르고 하다가 일본에는 이제 동경대학에 종자대학인가 농가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일본은 전부 다가 단학가 등에서 전부 다 글자가 두 자인데 우리나라처럼 단성이 몇 개 없어요. 대마도의 종시, 단시하고 근데 우시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조선인지가 아니라니까 자기 어머니도 물어봐요. 내가 조선인인지 뭔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너는 그 조선인이고 내 아버지가 그렇다 해서 자기가 이제 평생 자기 아버지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일본에서 만들었던 이제 그 공부를 해서 일본의 이제 종자 씨앗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도 이천사를 개발을 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청양고추 있잖아요. 그 베트남 베트남 청양 그 처음 만들어서 그것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그 제주도의 귤 있잖아요. 그걸 중국 일본에서 한국으로 평생에 죽기 전까지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쌀밥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도 안 만들어내면서 그걸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믿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발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녹색혁명을 만들었던 그 자본주의적인 성장을 하는 거는 실제로는 땅을 한패하게 하는 거야, 비료를. 그런 식의 발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비료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땅을 한패하게 또다시 비료를 쓰지 않으면 병충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료를 땅을 쓰면 병충해가 심해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끊임없이 돈을 들여가지고 비료를 사고 종자를 개발하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종자 개발하는 것은 끊임없이 물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반다나 실과가 볼 때는 인도의 농민들이 이 비료도 사야 되고 이 관계수로에 대한 그 돈도 많이 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인도의 분홍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인도인들은 그 정부에서 돈을 빌려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모자라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본주의적인 이런 그쪽에서 일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들을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도의 그 경제를 살리고 자급자족을 하자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종자 개발을 한 그 벼씨앗이 얼마나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관계수로를 필요로 하고 비료가 땅을 얼마나 한패한지를 각적으로 잘 분석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제 살릴 수 있는 있잖아요.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우수한 어떤 품종들을 개발하고 그걸 갖다가 보존을 해서 인도의 농민들을 살리는 정책을 한 사람이 반다나 시바입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서 굉장히 존중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반다나 시바는 뭐냐면 그 제3세계 여성들이 그 자연 간의 상호 협력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를 돌보는 거고
지구를 더 잘 돌볼수록 우리는 식량과 물, 건강, 그리고 풍요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치코 운동 들어보셨어요? 치코 운동. 뭐냐면 인도에 산림들이 많은데 개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을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굉장히 자연의 수림에서 그걸 갖다 열매를 따고 여성들이 생존 활동하는데 나무를 보게 되니까 여성들의 삶의 기반이 떨어지게 되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큰 나무 있잖아요. 둘러싸가지고 도끼로 나무를 베기 전에 내부터 하라는 그 운동 있잖아요. 여성들이 나무를 살리는 인도의 자연을 하는 운동이 치코 운동입니다. 네. 이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속성을 가학적으로 규명하고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고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다국적 기업 중에서 몬산토라는 게 있는데 이 몬산토의 화학살충제 폐해를 갖다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화학살충제가 실질적으로 똥을 더 황폐하게 하고 더 나쁜 그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종자들이 더 많이 땅을 함폐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특히 우리가 먹는 먹거리 중에서 유전자 변형을 해서 먹는 좋은 음식도 많아요. 아까 말했던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청양고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주 심한 청양고추 말고 잘 먹는 아사기, 우리나라 전통은요. 원래 우리나라는 아사기 고추, 그 다음에 오이고추 그런 거 그렇게 매운 고추가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 입맛에 맞는 지금 청양고추 있잖아요. 그 청양고추 이전 거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약간 매운 고추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라 만든 게 아까 말했던 우장춘 박사가 만든 고추고 그 뒤에 청양고추를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유전자 변형 유기체라고 GM으로 종자를 중심으로서 이게 유전자를 갖다 변형하는 농법을 하는 거는 좋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어떤 부작용도 동시에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청양고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는 청양고추는 원래 우리나라 건데 만들었는데 현재 몬산토에 넘어가서 몬산토가 좀 경제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독일 바이오제에 넘어갔거든요. 우리 지금 먹는 청양고추 매일 우리 지금 로열티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의 변형을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딱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등록이 돼요. GMO라고 딱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한 개 먹는다. 그 회사 몬산토라든지 세계적인 대표적인 종자기업에 우리는 계속 로열티를 주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그러면서 우리가 잘 먹는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우리 건데도 우리가 로열티를 주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을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2004년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자연농법이기 때문에 우리 거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그냥 가져와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녹색혁명은 토양 침식과 토질 악화,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초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자연과 여성과 평화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주장하는 게 문화 시발이었는데 지구의 재생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의 생산,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이 있잖아요. 테크놀로지 기술이거든요. 환경 변화에 우리가 자연을 침해하더라도 회복이나 보수가 가능한 선까지 자연을 개발하자라는 주장이 이렇게 에코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본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최근에 2020년대 유명한 여성학자인데 도나 헤로웨이라는 페미니스트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오늘날의 생태계에 좀 많이 어려운데 실뜨기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요만한 실 가지고 손으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 내가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걸 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기가 뭐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요거를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도나헤로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이 함께 놀이하고 함께 죽어가는 이 모든 공생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도나헤로이고, 그래서 그 우리 이 땅에서 인간 조심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종들이 서로 연결해서 살아가자라는 논리입니다. 이 말 어려운데 그 논리를 이제 주장하는 게 도나헤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반다나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도 여기에 비아 캄페시나라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냐면 그 인도의 각지에 인도 각지에 그 22개 주에 150개가 넘는 인도의 종자씨앗 인삼을 갖다가 무료로 배급해요. 싸게 배급해요. 그러니까 몬산토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만든 씨앗을 가지고 쓰고 좋은 걸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전통으로 개발한 걸 통해 가지고 4,000종 이상의 쌀과 귀리, 밀, 겨자 등의 토종 종자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외국에 우리의 노예를 안 주는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것이 비아 캠페시나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 각주에 22개 주에다가 150개 종자 씨앗,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도 있잖아요. 씨앗은행들 있어요. 좋은 거 있잖아요. 겨울에 농부들이 고구마 씨앗이니 고추 씨앗이니 밀 씨앗이니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종자 씨앗인데, 씨앗은행이 한 것이 그 캄페시아를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이제 이 뭐냐면요, 닌나무예요. 이 닌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 인도에 2000년 넘게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남아시아. 그러니까 인도, 미얀마, 버마, 옛날 버마 있잖아. 미얀마 이런 데에 2000년 넘게 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떤 특징이냐면요, 그 곰팡이를 제거해요. 그래서 그 면역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병충해를 폐를 갖다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뭐 그 벼농사를 하든 뭘 하든 이 민나무를 모두 씌우고 민나무 씨앗을 이렇게 주변에 하면서 병충해 폐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미국이 그리스 사회 지금 주변에 인도를 확 돌아보니까 모든 농가에서 이 민나무 씨앗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거 뭐냐니까, 이거 농사 질 때 쓰고 뭐 할 때 항상 이걸로 한다니까, 이 전부 다 이거 좋은 거네 하면서 가져가가지고 이것을 약간 품종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연농약인 리믹스를 만들어요. 원래 인도도 쓰고 있던 거, 천연농약 리믹스를 딱 만들어가지고 유럽 특허를 딱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너가 쓰는 이 림나무 이걸 갖다 우리 쓰고 있는데 그것은 못 쓰게 하고 이 비료를 사놓는 거예요. 반대나 싶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랑 싸움했냐면 이제 여성연대 있잖아요. 여성연대를 이제 유럽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뭐 이런 여성연대들 다 포함해가지고 유럽 3인당, 독일 3인당 쪽 연대들하고 하면서 녹색당, 그 다음에 세계 유기농 농업연맹 이렇게 해서 이 11년 동안 싸운 거예요. 11년 동안 싸워가지고 유럽 특허청에서 이제 이 미국 그레스사가 이 린나무를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 특허를 내가지고 얼마나 그 비료에 이 리믹스라는 게 전 세계에 세상 농사 짓는 데가 어딨어요. 모든 비료에 다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돈을 특허를 한 걸 치아 소송을 승리를 했는데 이 특허권 미국에서 받은 특허권 취소 이 영장이에요. 취소 권한에. 그래서 이 취소를 하면서 여기 이제 린 트리시드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린나무에 나온 그 병충해 예방,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파괴 예방 그거를 그 그리스사가 만든 게 아니라 그건 인도가 2000년 넘게 농민들이 알게 모르게 뭔지 몰라도 맨날 쓰던 건데 그걸 이렇게 만들었던 걸 폐를 알리고 인정한 사례, 유일한 사례입니다. 2000년. 그러면서 이 생태민주주의 활동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성공한 것도 한 게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 우리민 안전 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우리민. 우리나라 우리민 많이
우리 저도 밀가루 보면 외국 밀가루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속이 불편한데 우리 밀은 속이 편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밀가루도 보면 이렇게 씨앗이 있거든요. 배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밀은 이게 완전히 안 없애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속에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안전기밀이라고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것도 일본에 넘어갈 뻔했어요. 이제 이게 이 안전기밀이 통밀가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일반 밀가루가 아니라 통밀가루라고 하면 그 밀가루의 배눈이 살아있는 거, 일반 살아있는 밀가루인데 이게 이제 원래 어떻게 맞냐면 그 일본이 개량한 농림식품하고 멕시코 재래종을 교정한 소노라 64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우리 올대 만든 건데 그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60년에서 80년 사이에 미국산 값싼 밀가루가 막 들어오면서 안전기밀을 제대로 안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좋은 밀가루 있는데 값싼 미국 그거 들어오면서 한국의 그 좋은 밀가루를 안 쓰고 그 노열티 주면서 그 값싼 그 미국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하니까 그 2012년에 백단식 진주 금곡 정미소 대표가 보관하고 있던 옛날에도 다 우리 보관을 한댔잖아요. 씨앗 같은 거 품종 개량해서 그 농촌진흥청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 중에서 안전기밀을 갖다가 다시 재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때부터 2012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계속 우리밀 뭐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촌에서 토종 우리밀 그 발전을 하고 우리밀을 살리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외국산 값싼 그 외국 밀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밀. 근데 약간은 이제 안전기밀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돼서 힘이 없기 때문에 강력분 중간이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안전기밀로 만든 통밀로 만드는 먹거리 이런 것도 문화축제도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살려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례가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40분, 50분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제가 또 소개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스페이스성이라고 농촌에서 그 환경을 살리는 농촌 젊은들이 모여서 이 신선선자잖아요. 신선선자인데 스페이스선이라 해가지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도 원래 외국에서도 공부하고 부모님이 이제 말년에 그 농촌으로 기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외국 갔다 와서 어머니 집에 놀러 가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한다가 도시를 못 가고 어머니 집에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했는데 나는 절대 농사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 젊은 청년 냄새 안 나는 화장실. 지금 여기 뭐 보시면 우리 변기 있잖아요. 그 산에 막 등산 가고 막 이러면 화장실 막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실 가기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불편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암모니아, 우리 화장실 대변하고 소변이 있잖아요. 네, 암모니아하고 소변이 섞이게 되면 냄새가 더 가요. 근데 대변하고 소변을 따로 놔두면 분리를 해버리면 냄새가 적게 나는 걸 발견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소변을 그 암모니아에게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걸 할까 하니까 쉽게 발견한 거예요. 여기 딱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통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소변 나오는 쪽으로 여기 비스듬하게 된 소변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크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안 섞이잖아요. 예. 남자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식 그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정말 냄새가 안 나요. 한번 해보면 냄새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동식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러면 퇴비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소변 넣은 거 초산이 돼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있잖아.
해가지고 우리가 뭐 탄피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발효시켜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옛날 하약을 제조할 때 이 소변만을 약재도 사용하거든요. 초산이래가지고 그 재 있잖아요. 잿가루. 뭐 이거 우리가 하얀 걸 태워가지고 잿가루에다가 소변하고 초산이 되면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이제 이렇게 하약 재료라든지 뭐 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암모니아 이쪽만 모아놓으면 비료에는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분리해가지고 내려가게끔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만든 거가 어디냐면 여기 그 탄자니아까지 가가지고 여기 탄자니아에도 생태 집하고 만들어져요. 꿈을 만든 게 아니라 생태 하우스처럼 요거를 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생태 환경을 운동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한 사례예요.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이걸 그 개인적으로 뭐 하실 분들은 돈이 약간 들더라도 약간 처음에 이제 제작하는 거는 직접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조립식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지금 만들어주게 화장실이에요. 여기 아까 이 사진. 생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서 샤워도 하고 빗물로 해가지고 화장실도 쓰고 이게 변기 냄새도 안 나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 내가 이게 그런 데다 이거 만드는 로봇도 지금 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이런 지역 활동도 하고 생태 환경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태 환경 톨레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내추럴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탄자니아든지 다른 데 가서 활동하는 사례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한 40분 정도 설명하고 있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에코페미니즘 운동, 기후위기 생태 민주주의 운동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비인간 존재,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이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태 민주주의 논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멕시코라든지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자연을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의 촌장이라든지 지역의 대표가 우리의 그 생태 환경 있잖아요. 이 국립공원의 자연을 대표해서 내가 대리인으로서 자연의 권리를 가지고 그 법정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돼요. 뭐 볼리비아라든지 몇몇 국가에서 그 권리를 인정을 해야 하는 운동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생태민주주의. 그러니까 내가 자연이 직접 인간 사회에다가 내가 권리를 가지고 법적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대시를 해가지고 자연의 권리를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관과 지향하는 경제활동이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게 에코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는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자본주의적인 어떤 기업들의 농간에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갖다가 낭비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고통받고 있고, 일부의 부자만 양성하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먹는 먹거리, 우리 전통 먹거리도 사실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뺏긴다는 그런 논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코페미니즘 운동은 여성 해방과 자연 해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잖아요. 남자는 이걸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하는 걸 분리하는 운동을 지향하고, 농촌과 도시,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상호교회적 관계를 추구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논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 지구가 함께 살아가는 생태민주에 동참하는 운동이 에코페미니즘 운동이다. 환경운동이다. 그래서 또 에코페미니즘 운동은 지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가치가 저하되었던 여성의 집에서의 어떤 활동들, 그 다음에 뭐 가족을 위해서 봉사했던 활동들,
그 다음에 또 그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같이 인정받지 않는 여러 가지 활동도 있잖아요. 공동체 활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사의 그 불평등,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또 환경 불평등을 줄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운동이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에코페미니즘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예, 제가 좀 빨리 마치려 해서 12시까지 하는데 10분 일찍 마쳤어요. 질문을 좀 하시면 좀 질문을 받고 잘 들어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게 여성 근로자 그 무임금 노동에서 아까 도피를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남자들이 열심히 노는 거는데 어쨌든 여자들이 나가고 그리고 파워 또한 조선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지금 남자들 거의 시골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뭔가 머리가 조금 어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 빗물 저장 탱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듣기로는 지금 이렇게 보급된 곳인데 많이는 안 돼 있는데 이게 TV에도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지난 한 3, 4년 사이에 지금 몇몇 대표적인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제가 듣기로는 한 3, 40여 곳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외국에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판매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물 부족 국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완전 갈수기고요. 그래 됐었을 때 과연 저게 아이디어는 좋고 참신한 아이디어고 진짜 저렇게 활용된다면 좋은 건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그럼 아까 그런 풍부한 어떤 비가 온다니 수량이 확보가 됐었을 때 그게 굉장히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어떤 현실이라든지 지구 조건을 봤었을 때는 과연 저게 실용성이 그렇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외국에서 좀 더 많이 인기가 있고 많이 팔려나간다는 이야기 듣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산간 지역이나 물이 좀 부족한 데 있잖아요. 도서산간, 섬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좀 보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섬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섬들은 이게 또 이렇게 천연 자원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빈분 내는 게 저장되지 않고 우물이 많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